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로 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김현희에 대해서 칼리 폭파범 김현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 데까지만 체크를 해보았고, 이번에는 대학 입학 후 공작원이 돼서 칼기 폭파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김현희 신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우리가 이미 다 알려졌듯이 김현희에 대한 의문점 중에서는 김현희가 평양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공민증 번호, 평양 시민이겠죠. 평양 시민증 그 여기로 따지면 주민번호를 모르는 것과 그 더불어서 또 자기가 조선노동당 당원이라고 하면서도 당증 번호를 모른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데 일단 뭐 공민증은 차치하고 일단 당증 번호, 북에서는 그 당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자부심이고 당 번호를 잃어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강철 씨 같은 경우는 노동 당원이었으니까 당원이 당증 번호를 잃어버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없죠. 우리 이게 그 군대 나간 사람들 군번 안 잊어먹어요? 군번은? 그렇죠. 군에서는 그걸로 뭐든지 군번이 주민번호 역할을 하니까 그걸 쓰니까. 그렇게 안 잃어먹죠. 예. 그런 것처럼 당원은 당증번호 잃어 안 먹는 겁니다. 제 당증번호 588-7273. 당증번호 그래요? 아니 여기 장기수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남쪽에 한 12여 년 전에 올라가신 분들, 그분들도 있고 이모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서 40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남쪽에서 살다가 60년 만에 북에 올라갔잖아요. 그분들도 당증번호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북에 가서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60년 지나도 기억하는 게 당증번호인데 자기 정치적 생명이거든요. 내 목숨과 같은 것을 몇 년도 안 돼서 오자마자 당증번호를 잃어먹는다. 이거 그런 치매 같은 애를 공작원으로 뽑았다는 거야? 이모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당증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기서 난파돼갖고 어쨌든 그분은 난파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쪽에 생활하면서 북에 못 올라 그동안 밀렸던 당비까지 다 내신 걸로 유명하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당에 대한 그런 건 대단한 건데 그리고 또 대학교 평양 외국어대학교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평양 외국어대학교로 옮겼잖아요. 옮긴 뒤에 평양 외국어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 공작원으로 소환이 됐다고 김현희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때가 80년인데 80년에 공작원으로 소환됐고 그 뒤에 그 84 근데 이것도 약간 틀려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입당한 날, 당원이 된 날은 기록에 따라 여기저기 다 틀려. 입당 연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안기부 수사 기록에는 82년도에 입당했다고 했고 김현희가 직접 그 수사할 때 노동 당증을 그린 게 있어요. 그 노동 당증에다가는 84년도에 입당을 했다 그러고 또 그 안동일 변호사가 쓴 책 있지 않습니까? 나는 김현희의 실체를 보았다고 거기서의 김현희의 증언으로는 또 80년에 입당을 했다 그러고 김현희 고백록에도 80년 서로 막 입당 연도가 막 틀린데 저는 98년도 1998년 5월 24일 입당했습니다. 어쨌든 입당 연도가 틀린데 뭐 틀리다 치더라도 김현희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입당을 했고 입당한 다음에 공작원이 된 다음에 입당을 했다 그래요. 요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편차는 있다고 치더라도. 근데 노동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작원으로 선출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북에서 오신 그 장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노동당원으로서 이 당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 애국심 뭐 쉽게 말하면 그게 검증이 돼야지 공작원이 되는 건데. 당원 자체가 노동당원이 되자게 되면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이렇게 체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일반 사람들보다 그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몇십 배의 노력을 해야만 그 당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원이 되게 되면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검열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작원으로 선발도 되겠죠. 근데 김현희는 저 비당원인 상태에서 공작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받으러 들어갈 때는 무슨 공작원이, 그러니까 당원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입당 문제 놓고 말하게 되면 내 그 당증 봤거든요. 김현희 그린 당증을. 네. 근데 그 당증, 그러니까 당원이라면 우리 알잖아요. 당증에 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대충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몰라도. 그러니까 이 당증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이 당증을 이렇게 펼치게 되면 이쪽 편인 김일성 초상화 있고 이쪽 편인 뭐가 있고 이거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게 속에 거 다 모른다 치더라도. 예? 근데 그것 자체가 이렇게 헷갈려요, 얘는. 네, 잘못 그렸더라고요. 네. 그 비교해 보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 입당 보증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 정치 조직에 다 가입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소련단에서 소련단 생활을 끝마치게 되면 그러면 붉은 넥타이를 풀면서 중학교 4학년 때 사로총회에 가입해요. 지금은 청년동맹이지만 그때 당시 사로총회였단 말이에요.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거기에 가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현희 자체도 대학 때 사로총 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작원에 돼서도 사로총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원이 아니면. 안에 정치 조직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데요. 그러면 입당할 때 입당 보증을 사로총에서 입당 심의를 해서 이 당에 이렇게 추천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조선노동당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동맹이 입당 보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현희는 입당 보증인이 청년동맹이 아니에요. 우리도 보게 되면 이게 당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 편에 첫 펼침이 김숙 초상화 있고 여기에 내 이름, 당증번호 이런 게 쫙 있어요. 당증 날짜, 당 가입한 날짜, 예? 입당한 날짜 그런 게 있고 또 한 장 펼치게 되면 유치견의 사진이 붙어 있다면 내 사진이 붙어 있고 밑에 입당 보증인이 있어요. 입당 보증인 둘이란 말이에요. 두 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는 조직이에요. 청년동맹. 내 같은 건 사로총이었으니까 우리 청년동맹이 입당 보증인이고 두 번째로 내 입당 보증인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리그노 딱 이렇게 예? 무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현희는 이게 청년동맹 그 보증이 없어요. 둘 다 개별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무슨 뭐 훈련소 누구였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희는 당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당 절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당 보증인이 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조직이 보증하는 거고 하나는 개인이 예, 개별적이니까 3년 이상이 당 생활을 한 당원들이 이런 하나는 조직, 하나는 개인, 개인 선배 당원인 거죠. 이 사람이 3년 이상 당 생활을 한 어쨌든 개인이 해주는 건데 김현희는 둘 다 개인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 규약에서 예, 특별한 경우로 밝혔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정치 조직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3명이 입당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 당 규약에 밝혀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김현희는 북한 사람이잖아요. 북한에서 자라왔고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고 하니까 김현희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당 보증인이 둘이든 서이든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게 그 청년동맹, 사로총 그 정치 조직이 입당 보증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죠. 그럼 당원이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자료 보니까 근데 또 그 입당 보증인도 하나, 그러니까 조직이 보증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둘이 섰다고 하는데 개인이 그 진술서에서도 보면은 입당 보증인으로 오세영이 자기를 입당 보증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진술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당증 그림 그리면은 오세민이라고 또 서로 다르게 쓰고 이게 정확히 입당 보증인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입당 보증인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입당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유 대표님 내 이름 몰라요? 헷갈리지 않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입당 보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까먹을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있죠, 지금도. 리구노, 강건종합군관학교 부대지휘관리 강자, 부강자장, 상자, 리구노, 딱 이래요. 아, 그분이 강철 씨. 예, 입당 보증인이에요.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당원이 입당한 날은 진짜 제2의 자기 생일이잖아요.
자기 정치적 생명,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 사람이나. 그것처럼 이 얘는 자기 생일을 모르는 거예요. 입당 날짜도 막 네. 날짜는 같아요. 4월 15일 날 태양절 날. 까먹지 않으니까. 4월 15일인데 연도가 80년, 82년, 84년 이렇게 세 개로 있어요. 자기 입당 그 연도가. 저는요, 제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김현희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얘는 북쪽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계속 지금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짜증나는 게 얘가 광민증에 대해서 말을 했죠. 북쪽 사람이 광민증 이야기 한다는 거는 설사 북쪽 사람이라면 지방 사람이에요. 평양 사람은 광민증이라는 말을 안 해요. 시민증이죠. 우리는 그냥 야 시민증 검열한다, 뭐 단속돼서 검열한다 그러면 시민증 봅시다 이렇게 되지. 저 시민증 있어요 이렇게 하지. 나 광민증이 있어야 되면 이거 지방애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민증밖에 몰라요. 광민증이라는 말을 모르는. 그러니까 평양 시민 사람들은 특별시라 그런지 어쨌든 거기는 시민증이라 그런 그러고. 근거가 있잖아요. 평양 사람이라는. 광민증은 이렇게 덮개처럼 당증처럼 이렇게 덮개로 돼 있어요. 쭉 펼치면 그렇지. 광민증은 뭐 이렇게 이름. 지금 국민증은 아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민증은 딱 한 장짜리 이거 딱 카피돼 가지고. 여기 주민등록증 같이 네, 그런 딱 그렇게 돼 거네.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김현희 때 이때는 국민증이 이렇게 접어져 있어서 시퍼런 거예요. 걸치게 되면 이 안에 뭐 많았거든요. 이혼, 결혼 뭐 다 있고. 그다음 직장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공문증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결혼 사항도 있고 그 사람 직업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다 있네. 이 연날인가 그게 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이 언제면 이게 다 채워서 저 뭐야 다 채우게 돼. 언제 우리 다 채우겠나 이런 농담을 하거든 우리. 그러니까 남자들 있잖아요. 이 그 결혼 및 이혼 그런 그 난이 있거든요. 예, 그 한 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언제 누구야 결혼했고 언제 이혼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쭉 쓰게 됐다. 그게 9칸이었는지 11칸이었는지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거 보면 그러죠. 언제면 이거 다 채울까 하고 그거 채우는 게 희망인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 근데 얘는 거민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시민증은 말을 모르잖아요. 얘. 어쨌든 김현희가 유일하게 틀렸던 뭐 그게 뭐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이렇게 말하고 아까 입당 날짜 그런 건 간에 유일하게 김현희 조서의 빈 공란이 그 공민증 번호와 당증 번호입니다. 요 두 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증 번호 이제 말했어요. 공민증 번호 무산 59569 딱. 거민증 번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시민증이 평양 37153. 딱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유가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김현희가 아까 김현희가 이제 그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앞에 대학교 2학년 때 공작원으로 교육을 받고 공작원으로 7년 8개월간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7년 8개월 중에 3, 4년은 특수 폭파 훈련을 받았다고 그의 조서에 보면 쓰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무기에 대한 너무 무지. 일단 자기가 그 설치한 폭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까 말했듯이 그 뭐 총이라 그러나 구경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까 뭐 9.7mm라고 썼나요? 거기? 9.7mm 그 고사포 부대에서 교도대 훈련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대학생 할 때, 대학 때. 그러면 9.7mm 한 이쯤 되잖아요. 이 볼펜니만큼. 그 97mm를 거기다 잘못 점 찍은 거 아니에요? 소수점 97mm 곡사포도 없어요. 고사포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없어요. 97mm라는 거는. 우리 처리가 알잖아요. 뭐 82mm, 뭐 120mm, 뭐 100mm, 105mm. 어떤 규격처럼 이렇게 있겠지 정해져. 예, 60mm, 6공포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포병에서 복무한 사람들은 알아요. 척되면 야 82mm, 뭐 100, 뭐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경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였던가요? 그리고 이제 폭약에 대한 네, 폭약도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는 뚜러찔이라고 말하거든요. 뚜러찔? 뚜러찔. 뚜러찔이 뭐예요? 폭약 보고 그 뚜러찔이란단 말이에요. 이건 PLX라잖아요. 김현희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 액체 폭약이라는 거 말한가 김현희? 예. 김현희가 폭파시켰다는 거, 김현희 말한 게 그 폭약을 말할 때 북한에서는 그래요. 뚜러찔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TNT라고 말하나 이게? TNT. 예, 우리는 뚜로찔이라고 말해요. 아, 그리고 김현이 북한에서 폭약 그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폭파 교육을 받았으면 뚜로찔 뭐 몇 g짜리 그 제형 배워준단 말이에요. 모든 교육은 그러잖아요. 제형부터 배워주거든요. 이거는 뭘로 만들어졌다. 이게 성능은 어떻다. 예? 어떻게 하면 이건 사고 날 수 있고 사고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그런 것부터 배워줘요 먼저. 그러면 이름부터 배워준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뚜로찔 뭐 얼마 이렇게 그렇게 기호들이 다 있어요. 근데 김일이는 왕성 같은 거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 PLX 무슨 뭐 얼마 뭐 그거 사용했다고. 그건 북한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뚜로찔인가 그 전 처음 듣는데 그 뭐라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쓰는 용어와 북쪽에 쓰는 용어가 다른데 김현희는 체포되고 바로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조사받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여기서 생활이 없었다고 봐야지. 근데 그 조서에 보면은 뚜로찔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북쪽 용어가 아닌 이 남쪽에서 쓰는 언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예. 북쪽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조서에도 보면은 그 북에서는 꾸바라 그러잖아요. 꾸바. 꾸바인데 걔는 저 조서에는 쿠바라고 썼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북한은 북쪽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러시아식 그런 발음 많거든요. 여기는 미국식 발음들이 많잖아요. 이 같은 영어를 해도 다르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식은 좀 된 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뚜로찔 이제 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영어 자체도 이게 된 발음 많이 써요. 북한에서 이렇게 전문 교육 받은 사람들 내놓고는. 그러니까 통역강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뭐 고등중학교 단계에서 그 외국어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요. 된 발음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 또 그렇네. 토마토라고 썼네. 우리 북에는 토마토란 말을 몰라요. 그건 뭔지 몰라. 더마도라고 하거든. 더마도. 근데 남쪽에서 토마토라고 하죠. 얘는 토마토라고 하고 우리가 북에서 제일 그때 80년대 80년대가 제일 흔하게 해줬던 게 베개빵이잖아. 통짜빵이라 했네. 베개빵 이름 그 북쪽 사람 누구나 알아. 지방 사람들도 알아. 평양만 갔다 오면 베개빵 한 배나씩 지고 가요. 몇 백짜리 한 킬로짜리였나요? 왜 베개 근데 갑자기 베개빵은 왜? 얘가 그 이름을 몰라. 베개빵 이름을 몰라서 딱딱하게 굳은 긴 통짜빵이래. 통짜빵이란 말이 없어 거기는. 아까 베개빵으로 다 거기는 아는 거를 이름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북에 살아보지 못했다니까 얘는. 그 러시아의 그런 빵들 있잖아요. 긴 빵 이렇게 뒤에서 탁 던져도 그좀 뭐야 빵이 그 들어앉는 거 땅땅한 거. 이 건급 식량 건급 줬어. 베개빵 줘서 항상 칼로 썰어 먹고. 많이 줬어요. 건급이었거든. 아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쿠바든 토마토든 뭐 그런 뭐 이런 것들 북쪽에서 쓰는 누구나 아는 그 용어들도 모르는 거야. 아 용어들도 모르고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고향 얘기하면서 고향이나 주소지 얘기하면서 행정구역 체계를 모르듯이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라고 쓴다라든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쓰는 용어 자체를 너무 많이 틀려요. 다르게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원으로 이제 자기가 차출이 돼서 그 김현희 고백록에 보면은 나도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최소한 난파공작원이나 뭐 어쨌든 이거 폭파공작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는 집에 갔다 왔다. 그래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공작원 되면은 명절 때 집을 갈 수 있는지. 우리 친구 중에 그 김철진이라고 아버지 닭공장 지배인이었거든요. 무산 출신 탈북자들은 거의 날 거예요. 이거. 김철진이라는 사람을. 그 애가 갔거든요. 그 이게 그 공작원은 모르겠는데 옷가에 뽑혀 갔어요. 옷가에 뽑혀 갔는데 다시는 집에 못 왔어요. 그 애가. 옷가가 그 호위부대라 그랬. 호위부대인데, 그러니까 호위부대도 그러니까 옷가에 가면 부류가 다른 거예요. 호위부대 가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 이제처럼 연락소에 가는 중앙당 연락소에 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걔는 중앙당 연락소에 간 거예요. 집에 다시는 안 왔어요. 그 애가. 안 오고 명절 때마다 그다음에 뭐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선물 내려오는 거예요. 새까만 본인은 안 오고. 네, 안 오고 본인은 뭐라 그러더라? 흔히 북한에서 그러죠.
당가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와서 그렇게 말만 하죠. 그렇게 하고 그 친서 전달하고 선물 전달하고. 친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 예, 최고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 예. 친서 좋아요? 예, 열심히 일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있으라고. 그 집 자식 안전하게 잘 있다. 네,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근데 김현희는 명절 때마다 저 집에 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얘는 동원 나갔던 거죠. 농촌동으로 나갔어. 우리 구치 저 절지난 안에 옷가 갈 때도 걔네 아버지가 아버지 엄마 영열성이 많거든요. 그 외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딸만 아합이에요 그 집에. 내 이 쌍소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그 집이 별명이 구보진의 집이거든요. 딸만 아합이에요. 딸만 아합의 제일 막내 10번째 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 구보진의 집이라 그러거든요. 간의 집 별명이. 그래서 그 어떤 청년이 지금 그 집에 소개받았는데 야 그 어느 동네에 가서 그 구보진의 집 찾으면 그 동네 다 안다. 딱 그랬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이름인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서 지금 그런 거죠 지금. 그 집 엄마 지금 빨래해서 빨래 쫙 널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어머 여기 구보진이 집 어딥니까? 딱 그 엄마가 야 이 개새끼야 내 거리 앞에 10보지다 이 새끼야 그 빨래 봉지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그거 헐지 않잖아요. 그 딸만 아비 줄줄이 난 그러다가 막내 아들 보내겠지. 그것도 아버지 엄마가 가을 거기 보내겠다고. 그 정말 정말 따라다니면서 신체검사들 내 같이 다녔거든요 신체검사를. 한 3번 했는데 3번 다 따라다녔어요. 우대병원에. 그렇게 열성이 많아서 우리 아버지 엄마는 오지도 않았어 거기. 근데 얘네 엄마는 그랬어요. 그래 가는 데까지 거기로 덜렁가서 위아들 못 보잖아요. 영감 놓지 울며 불며 그랬다는데 그때. 요거는 뭐 이제 김현희가 칼기 폭파범으로서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과연 북한 사람이냐 아니냐, 요건 차치하고 김현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강철신이 연희 씨가 그 뭐지 저기 국정원 조사 때, 특히 국정원 조사 때 이 여기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어쨌든 탈북자들에게 어떤 롤 모델로 김현희가 큰 선전 매개라 그래 뭐라 그래 자단 그걸로 쓰인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건가요? 누님 때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국정원에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김현희 아니야. 근데 전 김현희 정말 몰랐어요. 김현희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뭐냐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를 폭파했는데 김현희가 뭔 잘못이냐? 그거 시킨 그 북쪽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여기서 영웅 대접하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나쁜 혹시 간첩임을 받았으면 그때 내가 뭐 거짓말 탐지기 하고 뭐 어쩌고 너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왔냐? 간첩임을 받고 왔냐? 막 이럴 때거든.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말을 해라. 그러니까 네 잘못이 절대 아니다. 북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얼마든지 김현희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김현희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럼 뭔 말 하는지 그냥 흘러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좀 하다가 제가 또 감옥생활을 했잖아요. 감옥생활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경북지방경찰청 팀장이라는 성충원 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떡하나 지방 버수대라는 것은 간첩을 잡아 업적을 세워야만이 버수대의 전제 가치가 있고 자기들이 특진을 하게 되거든. 상금을 받게 되고. 어떡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밀항 시도하고 위조 여권 만들고 하다 끝내 못하고 북으로 도망갈 방법이 없으니까 끝내 나 간첩만 되면 강제 추방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간첩이 되고 싶은 내 욕망과 간첩을 잡아서 툭진하고 싶은 이 성충원 팀장의 욕심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해관계가. 이해가 딱 맞은 거야. 그러니까 성충원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관계 맞았죠. 그러니까 성충원 팀장이 시켜요. 간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주는 거예요. 자, 너 북에다 넘기려면 문건이 있지 않았겠냐? 탈북자 이름. 문건 달라. 자기 차에 태워놓고 빨리 그 자리에서 쏘라는 거야. 이름을 써서 달라는 게 알겠어? 나 여기서 지금 뭐 쓴다. 집에 가서 써가지고 오겠다 해서 집에서 내가 산 거 생각하고 있는 애들, 아는 애들 이름하고 생년월일 대체로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갔어. 이 팀장이. 근데 그걸 수사에 올리니까 부결된 거예요. 이거 그냥 정의장에 써가지고 온 게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다. 이 사람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이 명단을 알게 됐는지 이게 증거가 남아야 된다는 거 나보고 배워줘요. 이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자기 증거 채택 못했다.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확한 거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면회가 아니라 이렇게 저사하러 감옥에 왔더라고. 그래서 뭐 하면 이거 뭐야 카메라 있는 CCTV 있는 방에서 저사를 하는데 그래요. 내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만 진술하고 나가게 되면 국정원이 집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좋은 집을 준다는 거예요. 집을 주고 김연희도 너 김연희처럼 살게 해준다. 밖에 나가면. 그때는 이미 국정원에서 처음에 김연희에 대해서 듣고 나와서 사회에서 김연희가 누구냐 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김연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었어요. 김연희 뭐 국정원 여원하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해외에 있다 들어오고 이런 걸 알았었거든. 너 김연희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진술 이때까지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뭐 명단 주고받고 하면서 했던 것들 그걸 그대로 빨리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은 집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넌 김연희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거를 아마 나뿐이 아닐걸? 이런 간첩 저작이라든가 탐할걸? 회유의 롤 모델인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이 탈북자라고 하고 탈북자 간첩이다. 그 탈북자인데 북한에서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고 이렇게 진술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진술해서 그 사람들 실형 다 갔거든요. 많죠. 예. 근데 그 사람들 자체도 나와서 다 장 변호사님 찾아온단 말이에요. 장 변호사님 찾아오게 되면 하나같이 말해요. 국정원에서 김연희처럼 살게 해주겠다 했다고. 그래서 허위 자백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연희가 얼마나 나빠요. 김연희는 그렇단 말이에요. 116명 탄 비행기를 폭파시켜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반인권적인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김연희는 감옥도 안 갔어. 안 가고 대통령 특별 사면 받고 그대로 풀려났잖아요. 사형 온도를 받긴 했지만 구속시 며칠 만에 그다음에 사면 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국정원 직원하고 결혼해서 그 딸 낳고 그리고 좀 뭐 국정원에서 뭐 보상해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한 해 뭐 강연 뭐 100회씩 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썼고 책 써서 베스트셀러 돼서 돈 적신이 벌었잖아요. 정부에서 엄청 뿌리니까 그 책을. 예. 그리고 지금도 경호원이 붙어 다니고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독방에 갇혀서 있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예? 독방에 갇혀서 계속 네 인정해라 자꾸 이렇게 하지. 거기다가 김연희처럼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책을 주거든요. 그 책이 있어요. 진보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 책을 줘요. 거기에 김연희도 나오고. 예, 그게 다 나와요. 그럼 그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간첩 맨뭐 간첩들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보면 심지어 왕자장 사건도 거기 있단데요. 그게 나도 나와요? 유 대표님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적극적으로 활동 못했다 소리지 왕자. 그것도 나와요 그게. 근데 그게 그 김연희가 이게 감옥 안 가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잘 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건 안 나와. 그렇지만 감옥 가지 않고 특별 사면했다는 것까지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북한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자백했잖아요. 자백해도 이 자백한 종이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고. 그러면 이게 채택이 안 돼요 북한은. 처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얼마 안 되죠? 한 몇 개월쯤 됐겠다. 그 자백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만든 케이스. 저도 나오죠. 예. 저도 봤어요 그 영화. 예. 유우성 씨니 제일 유명하죠 유우성 씨가 어쨌든 결국 국정원이 그 간첩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그렇듯이 그리고 영화 제목이 자백이듯이 이들 자백 하나만이 유일한 증거 자료로 적용된 케이스들, 탈북자들. 그게 탈북자예요. 증거 없이 자백만 가지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검사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간첩이라고 좀 잡혔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인데 이 나라에 내가 살인자여 하게 되면 그냥 살인자로 법정에 설 수 있냐. 살인자가 되려면 죽은 피해자와 살인 동기와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간첩이 되고 싶었지만 이렇게 쉽게 될 줄은 몰랐거든. 영망이었지. 이렇게 말 한마디로 간첩되는 건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정말 됐단 말이야 생각대로.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간첩 북과의 남과의 이 분단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탈북자들이 남쪽에 올 때는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좀 많이 가지고 온단 말이죠.
북에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굶어 죽고 힘들다가 나와다 나니까 자본주의 남쪽 뭐 잘 산대 이렇게 왔는데 그런 환상에다가 감옥에 한 2, 3년, 4년, 한 3년까지 간첩 조작으로 3년만 갔다 오면 평생을 잘 먹게 잘 살고 해준다고 하면 누가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게. 넘어가요. 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넘어가죠. 예, 예. 아이고. 그래, 그게 바로 허위자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법에서 사법 체계가 법원에서 이 자백한 그러니까 증거 없는 이 자백 진술에 대한 그 증거 능력에 대한 그런 기준, 자백 진술이 증거 없는 자백 진술이 증거 능력에 대한 그 기준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그 허위 자백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국정원에 6개월 있었어. 6개월 그 간첩 조작하고 하면서 6개월 감금돼 있었으면 많은 플러스가 아마 간첩으로 될 거예요. 대체로 한 일주일 정도 독방에 있다가 나와서 뭐 저사반, 뭐 대기반 끝나고 나오는데 근데 6개월을 이 여자는 있었는데 6번을 번복을 했대. 너 간첩 맞지? 간첩 맞지? 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맞습니다. 간첩 맞습니다. 그러면 또 번복했다가 생각해보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구나. 또 번복했다가 6번을 했대요. 근데 6번째 만에 그 이모? 이모라는 분이 뭐 들어오더니 그러더래요. 괜찮아. 넌 이제 겨우 6번이야. 남들은 8번도 번복했는데. 그래서 올리더래.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 번복을 시키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현희가 그런 그 탈북자들 조작 간첩을 조작하는데 롤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뭐 요 부분에 대한 것만 따로 뭐 아예 하도록 하고요. 예, 길어지니까 요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김현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김현희가 북쪽 사람이 아니다는 증거들. 뭐 오늘 얘기한 거는 사실 일부분이에요. 더 많은 그러니까 의문이죠. 의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몇 가지를 뽑아서 김현희가 북쪽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본 것입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